자, 답안지 나눠 드릴게요. 아니, 너 거 아니야. 원래 뒤집어서 나눠줬는데? 내가 그냥 줬나? 나 맨날 뒤집어서 줬는데? 뭐. 이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 나랑 진이 네, 민규 쓰세요 하율이 불상 없잖아. 그 다음에 지연이 영원히 시험 안 받고 석탁이 민서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 체크 안 한 거는 다 맞은 거고 틀린 것만 체크된 겁니다. 점수 그래요. 제가 한번 쓱 봤는데 그렇습니다. 자 11번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요거 잠깐 제가 이거 쓰는 동안 구경 좀 하고 계시죠. 어렵습니다 이거.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든 간에 내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그걸 보실 거 아니야.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겠지. 그때 중점적으로 뭘 보셔야 되냐. 문제를 뭐 어떻게 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걸 하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내가 계속 할 거거든. 왜 갑자기 이걸 생각을 하고, 왜 갑자기 여기서 이걸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결국은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자. 여기 이렇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고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OB의 길이가 8이니까 여기 길이가 8이니까 OA의 길이도 8이겠다. 아따 좋다 그쵸? 맞나? 좋나?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 나왔으니까 좋은 게 맞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3개가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조건, 점 C에서 OA, AB, OB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 자, 여기서 OA와
OB와 AB는 이 삼각형의 세 변이거든? 근데 이 점 C에서 세 변까지 거리가 모두 같다는 건 이 C가 내심이라는 거 맞겠죠? 그쵸? 그래서 C가 내심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 해석 끝. 좋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점 B에서 C, BC의 요렇게 딱 그었을 때 여기 교점 D가 나올 거거든? D 맞죠? 얘가 지금 OA라는 애를 4대 3으로 내분한답니다. 4대 3.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BC라는 직선이 OA랑 만나는 요 점 D 있죠? 이거랑 이 내저번이 접하는 그 점이랑은 다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고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그어지는 이 선에 닿는 이 부분이랑 요 내저번에서 아래로 내려서 이 접하는 포인트랑 다르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릅니다. 웬만하면. 알겠죠?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웬만하면 달라. 그래서 여기 둘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뭐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BC라는 직선과 OA라는 직선이 만나서 생긴 교점 D는 OA를 4대 3으로 내분한대. 그럼 여기 길이 나오죠. AB 길이. 이거 나오는 거 맞나? 이거 6인 거 맞겠나?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내심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였냐? 애초에 각의 이등분선들을 가지고 온 거였잖아. 그럼 이 B랑 C를 쫙 연결을 했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여야 되냐? 각의 이등분선이어야만 하겠죠. 맞겠죠?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그 각의 이등분선 성질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떠올려 보시면 얘가 4대 3이라는 건 OB의 길이와 AB의 길이비도 4대 3이라는 소리겠다. 근데 OB의 길이가 8이니까 얘가 8이니까 AB의 길이는 6이 되겠다. 그래서 이 길이가 6이 나옵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제 나 조건 끝. 끝이야 이제 조건은. 그래서 이제 P는 뭐냐? 여기 이제 BC가 연장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연장돼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이 포인트가 자 P겠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구하라고 하는 건 삼각형 CPQ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푸시다 보면은 최대최소 문제 많이들 만나실 텐데 최대최소 문제를 푸는 방식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아직까지는 크게 두 가지. 나중에 산술기하 나오면 하나 더 추가되는 거고 미분 배우면 또 하나 추가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각형 CPQ 예를 드는 거야. 이거 쓰지 마. 삼각형 CPQ의 넓이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식이 이렇게 딱 하나로 나온 거야. 그럼 너무 좋잖아. 그치? 이 상황에서 이 넓이 최대값은 그냥 이차함수 성질 이용해가지고 바로 구하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최대최소 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뭔 소리냐면 식으로 그 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식 자체를 해석해서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 되겠고 두 번째 방식은 얘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순서는 1번을 먼저 트라이 해보시고요. 1번이 좀 쉽지 않으면 2번을 트라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서예요. 자, 그래서 이 CPQ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뭐 C라는 점 뭐 구해볼 수 있긴 하겠죠. 왜냐면은 얘네들 이미 다 고정돼 있잖아. 길이가 정확히 고정이 돼 있으니까 C의 점 좌표 뭐 구할 수 있긴 있을 겁니다. 있긴 있어요. P의 점 좌표 뭐 당연히 구할 수 있긴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Q가 문제야. Q라는 애는 어쨌든 지금 그 문제 보시면은 OAB 위를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애거든. 그러면 이제 이 Q라는 점이 특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매우 힘듭니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나가리. 얘는 안 되겠다 이거야. 그럼 뭐 하셔야 돼?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자, 상황을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CPQ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C랑 P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 맞겠나? C랑 P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움직입니다. 왜냐면 이미 이 삼각형의 길이가 정확하게 나왔고요. 한 변이 딱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이 하나로 확정이 돼버린 거거든? 그럼 이 내심도 정확히 고정이 될 거고요. 이 내심과 이어지는 이 P라는 점도 무조건 고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이 CP는 고정이야. 그럼 이 넓이는 뭐에 따라 바뀌냐? Q라는 점에 따라 바뀌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이 CP라는 선분을 밑변으로 놓으시고 높이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 맞겠죠? 그럼 Q가 어디 있을 때가 최대냐? 원점에 있을 때가 아마 최대일 겁니다. 사실 둘 중 하나야. 원점이거나 여기 A거나. 근데 여기 길이 B가 지금 4대 3이다. 그치? 그럼 원점 쪽이 좀 더 멀겠죠? 그러니까 원점일 때가 최대겠다 이거야. 자,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까 삼각형 CPQ 넓이의 최대값은 이거 구하라는 소리구나. 삼각형 CPO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래 그럼? 자,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만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나옵니다. 먼저 가장 단순한 방법부터 얘기를 할게요. 단순한 방법 뭐냐? 그냥 요 A 좌표 구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얘 좌표를 그냥 A, B라고 놔요. 자, 이게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아니야. 오래 걸리는 방법일 뿐이야. 얘를 A, B라고 놓으시면 식 2개 나옵니다. OA의 길이가 8이고 AB의 길이가 6이거든? 그럼 요거 2개 연립하시면 AB 좌표 뭐 나오긴 하겠죠. 그러면 AB 좌표 나오면 OAB 세 좌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뭐 내심 어떻게든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이 내심이랑 B랑 지나는 직선 구해가지고 P좌표는 Y좌편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구하면 또 되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좌표를 그냥 하나하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상황에서 좌표 구하는 게 먼저 일단 1순위가 되셔야 된다고. 그래서 좌표를 그냥 다 때려 구하면 나오긴 할 겁니다. 많이 걸리긴 하겠죠. 한 10분쯤 걸리지 않을까? 물론 이제 피지컬 좋으시면 5분 내로 끊을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내심 구하는 게 많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할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 뭐냐? 그냥 좌표 죄다 구하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A의 좌표 구하는 것부터가 사실 쉽지 않단 말이지.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니 근데 이 문제 의도가 A라는 점의 좌표를 설마 구하라는 거겠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거지. 뭔 소리냐? 얘를 안 구해도 충분히 나머지 좌표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C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 아직까지 나의 목표는 뭐냐면 C와 P의 좌표를 구하는 거긴 해요. 왜냐면은 CP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얘를 구하는 방식이 애초에 CP의 길이에다가 그 원점에서부터 CP까지의 거리 요거 구해가지고 곱해서 2분의 1 이거 하시면 삼각형 넓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CP 길이만 구하시면 된다 이거야. CP 좌표만. 근데 이 C의 좌표를 구하는 상황에서 잘 보세요. 얘는 어쨌든 위로 이렇게 쭉 올리면 접점이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만약에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여기 길이를 R이라고 R이 아니지. 요만큼 길이를 여기를 이제 K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8 빼기 K가 될 거고 아까 했던 거 또 하는 거야. 그냥 우리 내심에서 하는 거. 여기까지 길이를 똑같이 그럼 K라고 하겠고 여기는 8 빼기 K.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가 8 빼기 K, 8 빼기 K. 그치? 그럼 8 빼기 K가 3일 거 아니야. 맞겠죠? 왜냐면 여기 6인데 8 빼기 K, 8 빼기 K니까 정확히 이등변 되면서
그러면서 얘가 바로 나온다 이거지. K 값이 뭐가 바로 나오냐? 5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 C의 좌표가 이거 맞는지 봐봐. 5, 마이너스 R이에요. 저 내저번에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내가 R이라고 했을 때 C의 좌표가 5,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이거 맞겠나? 왜냐면은 저 OB 직선에서 그대로 내려가면 요 C가 있으니까. 야,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나 저 A는 구할 필요도 없다고. 결국 나는 C랑 P를 구해야 돼. A는 구할 필요가 없고요. 결국은 이 내저번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치? 저건 어떻게 할 건가? 넓이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넓이 공식 있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기억나시죠? 요거 내저번에 반지름 할 때 넓이 구하는 거. 이게 결국은 저 삼각형 OBA 전체 넓이가 나올 거고, 자, 이게 뭐가 되냐? 내가 아까 헤로네 공식 하면서 한번 나온다 그랬잖아. 여기서 헤로네 공식 써보시면은 아까 전에 구했던 11, 3, 3, 5가 됩니다. 8 더하기 8 더하기 6 하면은 22이기 때문에 그 절반 나누면 11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냐? 11R의 값이 루트 3루트 55 3루트 55가 되고, R의 값은 뭔가 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거 숫자 보니까 숫자랑 보기 딱 봤을 때 뭔가 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왜 갑자기 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느냐? 갑자기 내가 반지름 길이 구해가지고 C 좌표 가지고 오면은 뭔 소린가 싶을 거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내가 반지름을 구했는가? 왜 반지름을 구했나? 결국 나의 목표는 이 C라는 점의 좌표와 P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다. 근데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보니까 얘 Y좌표가 반지름의 음수 마이너스 붙인 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나뉩니다. 풀이 방법이 또 나뉘어요. 자, 그럼 C의 좌표가 5, 마이너스 11분의 3 루트 55겠다. 사실 이러면 이제 문제 끝이긴 하거든. 이제 끝났어. 왜 그러냐면 나 지금 B의 좌표가 8,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 B랑 C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 여러분 구해볼 수 있겠죠? 뭐 계산이 좀 쉽지 않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그 직선의 방정식이 Y축과 만나는 포인트 구하시면 P좌표도 구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PC의 좌표, 길이 나올 거고, 원점에서부터 PC 직선까지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시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기는 해요. 뭔 말인지 됐나? 물론 계산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얘네들 그냥 직선 구하면 끝이다 이거야.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안 할 거지, 나는. 계산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자, 먼저 P의 좌표를 바로 한번 구해볼게. 잘 봐잉. 지금 여기서 B, C, 여기를 H라고 하겠습니다. B, C, H랑 B, P, O랑 닮음인 거 보여요? 여기 수직이잖아, 그치? B, C, H랑 B, P, O랑 닮음이거든? 근데 닮은 B가 3대 8이겠죠. 여기 길이 3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바로 나오는 거 보이나? 11분의 8 루트 55. 맞아요. 왜냐면 반지름이 이거였으니까.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할 텐데 길이 B가 지금 3대 8이란 말이지. 그럼 얘가 높이 B도 3대 8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나와. 저 P의 좌표가 사실상. 그 다음에 삼각형 잘 보세요. CPO의 넓이는 삼각형 BPO의 넓이에서 삼각형 BOC의 넓이를 뺀 것과 같다.
이거 맞겠나? 삼각형 PCO 요 넓이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삼각형 PCO의 넓이는 이 전체 커다란 삼각형 PO 삼각형에서 그림 이게 가면 갈수록 좀 많아져서 보기가 힘든데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좋습니다. 삼각형 CPO는 삼각형 BPO에서 커다란 거 BPO 삼각형에서 BOC 요 위에 삼각형 빼면 된다는 거야 넓이. 오케이? 그럼 이제 끝이죠? CPO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1분의 8 루트 55. 잠깐만 뭐해? 얘지. 2분의 1 8 11분의 8 루트 55 여기에서 빼기 2분의 1 8 11분의 얼마야? 3 루트 55 끝이다 이겁니다. 아니면 그냥 요 넓이에다가 8분의 5 곱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거 3대 5니까 3대 5. 지금 이 문제 풀면서 내가 돌아갈 수도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빠르게 푸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한 몇 개, 한 3개쯤? 3개쯤 보여줬으려나? 처음 이거 A 구하는 거 안 구해도 된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안 구해도 된다. 넓이 구하는 거 빼서 구하시면 된다. 계산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거야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을 이제 다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시간이에요. 시간 단축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시간 단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시간 단축의 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론 계산 빠르게 하고 속도 빠르게 하는 거 당연히 좋지.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야. 계산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계속 소개를 하는 겁니다. 도형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된다. 안목을 기르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계산을 안 해야 돼서 그래. 그게 제일 좋아. 무조건. 그러니까 최대한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등분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여기 제가 넣어놓은 게 자취방정식이랑 좀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무게중심으로 갈 텐데, 자, 무게중심 하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무게중심 성질들부터 얘기할 텐데, 이거 지워도 되겠나? 지워도 되겠어? 간다? 흑! 무슨 뭐 주술 해놓은 것 같네. 그림 저렇게 돼 있으니까. 자, 무게중심의 성질. 일단 무게중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중선. 자, 중선이라 하면 이 반대편의 꼭지점에서부터 요 반대 대변의 중점까지 이은 직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하고요. 이 중선의 교점이 예를 들어서 한 여기쯤.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겠다. 이게 아무것도 몰라도 이건 알더라고. 이거 2대1 이거는 다 기억하시죠? 무게중심에서 얘네들의 길이 비율이 2대1이다. 그리고 여기고 1대 뭐 2 이렇게 되는 거. 그쵸? 그래서 뭐 요 정도 사실 알고 계시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4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무게중심을 보실 때 또 다른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되어 있고, 점 B와 직선 OA 사이의 거리가 3루트 3이다. 자, 근데 점 B에서 직선 OA까지 거리는 이 B라는 포인트에서 OA에다가 이렇게 수선 딱 내린 거 맞겠죠? 요게 3루트 3이겠지?
자, 제가 아까 전에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그 닮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닮음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근데 그게 그냥 이 문제 상황에 직각삼각형이 띡 나와 있을 때는 파악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경우에도 지금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내가 여기 거리라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직각 표현을 해버렸다, 그치? 이 순간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보이셔야 됩니다. 뭔 소리냐? 내가 여기 G라는 포인트에서 똑같이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얘네들 길이비가 아까 2대 1이라며, 그치? 길이비가. 그럼 여기서도 이 G에서 M에 내린 이 직각삼각형 요거랑 이 BH라고 할까? BHM 이 두 삼각형 닮음인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닮음이기 때문에 G에서부터 여기 OA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 요 길이는 루트 3이 되겠다. 이게 도형의 관점이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여기서 예를 들어 보자면 이 꼭지점에서 수선 딱 내렸을 때 이 수선의 길이 높이 h다, 그쵸? 이 높이 h와 무게중심에서 아래쪽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부분 높이 h 프라임, 얘네 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3h 프라임이 h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닮은 관계들을 여러분이 잘 찾으셔야 돼요, 정말로. 특히나 이제 직각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닮은 관계 만들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닮은 관계 잘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 OA까지 거리가 루트 3이다 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 마무리 해보시고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안 받은 사람 없죠? 아마 요 15번까지 하고 마무리 할 것 같아요. 아마도? 한두 문제 더 할 수도 있고.
자, 요거 가볼게. 이거 사실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냥 얘도 마찬가지. 계산 때려박으면 나와요. 그냥 P라는 점 좌표 구하시고 Q라는 점 좌표를 열심히 구해가지고 뭔 소리냐? 여러분 이거 내분점 계산할 줄 아시잖아, 그치? 그냥 예를 들어 T 대1 내분점이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T 플러스 1분의 뭐 6T 더하기 3 뭐 이렇게 되겠죠? 콤마 뭐 T 더하기 1분의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P좌표, Q좌표 구하시고 무게중심 구하는 방식은 3개 더해서 3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치? 뭐 그렇게 나눠가지고 뭐 2분의 1x 더하기 2 위에 있냐 없냐 이거 따지시면은 되기는 합니다. 되기는 해요. 되겠지. 안 될 게 어디 있겠어. 이제 좀 스마트하게 멋있게 해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하나씩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만약에 t가 2라면 점 G의 좌표는 6,5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옵니다. 자, 뭔 소리냐? 자, 무게중심의 경우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잉. 근데 이 삼각형에서 어떤 점들을 테이크 하느냐? 예를 들어 여기도 1대2, 여기도 1대2, 1대2 이렇게 나뉘는 점 3개를 딱 잡는 거야. 그럼 여기를 이제 P, Q, R 이렇게 같은 비율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여기도 이제 1대2, 1대2, 1대2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점이 찍힌 삼각형을 딱 만들었을 때 이거 알고 계신가? ABC 삼각형이랑 PQR 삼각형 무게중심이 똑같습니다. 얘네를 같은 비율로 딱딱딱 잘라버리면 이 무게중심이 똑같아져 버려요. 여기가 공통의 무게중심을 가진다 이거야. 이거 뭐 단순히 생각을 해가지고 무게중심이라 하면 그거잖아. 여기 막대기 위에 올렸을 때 안 떨어지는 거, 그치? 얘를 그대로 줄이면서 이렇게 돌린 거야, 사실상.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무게중심이 똑같을 거긴 합니다. 계산 직접 해보시면은 당연히 똑같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여기는 1대2긴 한데 나머지가 T대1이니까 몇 대 몇인지를 모른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T가 2라면 정확하게 이 상황과 같이 나올 겁니다. T가 2라면 여기가 지금 2대1, 2대1, 2대1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그냥 원래 주어져 있는 A, B, C 이 3개 점 가지고 무게중심 구하시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이제 니은이 관건인데, 니은. 제가 저번에 이렇게 가나다 문제 하면서 2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지. 첫 번째는 개념을 물어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5개념이 있는지, 예를 들어 뭐 이게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 요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추론형이라 그랬습니다. 추론형. 추론형은 뭐냐? 그냥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려우니까 위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생각을 쭉 해보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니은에서 t의 값에 관계없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 맞는지 아닌지 생각 한번 잘 해봐.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지금 t 대 1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t 대 1 이런 상황이거든. 근데 여기서 얘네 둘을 딱 이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중점이 있을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지 궁금할 겁니다. 얘네들의 중점이 있을 거거든. 그쵸? 이 두 점에 중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 둘의 중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느냐? 애초에 이 양변, 이 두 변에 중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여기랑 여기. 얘네들을 이렇게 쫙 이으시면 이 직선 위에, 자, 애초에 잘 보세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중점 M1, M2, 이 각각의 변에 대한 중점이야. 이 변에 대한 중점과 요 변에 대한 중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 중점 사이를 연결을 쫙 해. 그러면 이 직선 위에, 특히나 이 선분 위에 반드시 PQ의 중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뭔 소린가 싶기도 할 거야, 이거.
이걸 제가 증명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t와 1이 t가 막 바뀌어요. t가 바뀌면 p라는 점이 위로 올라가면 q라는 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예를 들어 t가 만약에 작아지면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t가 커지면 이렇게 바뀌겠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든지 간에 얘네 둘 사이의 중점은 무조건 여기 위에 있을 거라는 거야. 반드시 얘네 둘의 중점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무조건. 되게 신기해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좌표를 가지고 해도 되기는 해.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설명을 할 거고 왜 갑자기 이걸 가지고 왔는지도 당연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요렇게 삼각형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리기가 좀 힘들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 둘의 중점 한 여기쯤, 그 다음에 이 둘의 중점 한 여기쯤. 내가 궁금한 건 이 둘의 중점을 이은 이 위에 예를 들어서 t 대 1, t 대 1, 그 다음에 t 대 1. 이 둘을 이렇게 쭉 이은 얘네의 중점이 여기에 있겠냐, 이게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쵸?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 얘 지금 t 대 1, t 대 1이잖아. 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t 대 1 잘라볼게요. 뭔 소리냐. 이쪽에서 t 자른 만큼 왼쪽에서도 t 요만큼 자르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서도 똑같이 t 이렇게 자르는 거지. 그러고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요. 요렇게랑 요렇게. 이거 다 평행 맞겠나? 잘 생각해봐. 평행 맞겠죠. 그림 보니까 평행이잖아. 근데 봐봐, 여기 t, 여기 길이도 t.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잘랐을 때 이 길이랑 요 길이도 길이비가 지금 똑같이 다 t인 거잖아. 그지? 이해됐나? 그러면은 이 길이비 대 이 길이비랑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됐나? 똑같은 길이만큼 잘랐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t 대 1, t 대 1이었는데 이걸 반대편에서 t 대 1로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러면 이 잘라진 얘네들이 전부 다 평행일 거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얘가 중점이었으니까 이 길이랑 똑같은 거 맞나? 여기랑 여기도 똑같은 거 맞아요. 왜냐면 내가 애초에 이 길이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중점이니까 그래. 얘가 중점이라서 이 전체 길이가 똑같았을 텐데 내가 똑같은 만큼 잘라냈으니까 이 길이 똑같을 거라고.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을 딱 봤을 때 여기 어떤 삼각형이냐면 여기 PQR이라는 이 삼각형 보이시죠? PQR 삼각형. 이 PQR 삼각형을 봤을 때 얘는 중점 맞나? 이 QR의 중점 맞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얘랑 평행이라 그랬지. 그러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생각나시죠? 중학교 때 배운 거.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얘랑 평행하면서 여기 중점이야. 이렇게 딱 지나. 그럼 얘도 중점 아닌가? 반대편에. 맞겠나? 그럼 여기도 중점이라는 소리겠지. 뭐랑 뭐의 중점이야? 얘랑 얘의 중점이죠. 그러니까 증명 끝난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됐나? 내가 여기 t 대 1 똑같은 비율로 얘네들을 잘랐어요. 여기 두 개 점을 가지고 와. 그럼 얘네 둘 사이의 중점은, 이 두 점의 중점은 무조건 여기 위에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거 내가 굳이 증명한 이유가 있어요. 기억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 사실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라고. 보통은 얘네들이 다 똑같이 t 대 1, t 대 1, t 대 1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죠. 증명을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한 번쯤 해보시면은 좋다. 이걸 내가 왜 했냐? 그래서 이걸 왜 했는데? 결국 여러분이 이 무게중심을 지금 구해야 돼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나의 생각은 이렇게 간 거지. 아, 무게중심 구해야 되는데 이거 PQ 좌표 구하려니까 하기 너무 싫은 거야. 조졌다 이거. PQ 좌표 너무 구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니까 아, 무게중심은 여기서 이 반대편에 중선을 딱 그었을 때
이 중선 위에 있겠다. 이건 확실히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쵸? 근데 잘 봐잉. 어쨌든 이 PQ의 이 중점 얘는 방금 증명한 거에 의해서 여기 파란 선 위에 있을 거거든? 그치? 근데 이 무게중심에서 꼭지점까지 길이랑 무게중심에서 변까지 길이비가 2대 1인 거 맞나? 맞아요? 그럼 무게중심은 여기 위에 있는 거 맞겠어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2대 1인 거. 끝났습니다. 이 직선이 2분의 1x 플러스 2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요 길이비가 2대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거 다다음 시간 자취방정식 할 때 더 자세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도형 보면서 찾는 거 되게 자세히 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맛보기를 해본 겁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 뭐냐? 무게중심이 어디 위에 있는지, 즉 무게중심의 위치, 다른 말로 자취를 찾아야 돼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무게중심을 찾으려고 하니까 PQ의 좌표 구하면 뭐 끝이긴 하다 이거야. 열심히 내분점 좌표 구하시면 끝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무게중심이라 하면 여기에 있는 R이라는 점에서 반대편 PQ의 중선 내린 이 위에 있긴 있을 거라는 거지. 무조건 여기 위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 2대1로 내분되는 그 점 위에 있겠죠. 이것도 확실하죠. 2대1 내분점 위에 있어. 그치? 근데 이 중선이 어디 위에 있냐? 놀랍게도 이 중선이 아니죠. 중점이 요 파란 색깔 얘네들의 중점을 이은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 여기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얘네들 길이비가 2대 1이 되는 요 직선만 찾으면 되겠다 이거지. 뭔 소리냐? 여기서 내가 이 중점의 위치가 어디가 되든 간에 이 중점의 위치가 어디가 되든 간에 얘네들이 전부 다 2대 1, 2대 1, 2대 1 이렇게 될 거라 이거야. 왜냐면 얘네들 다 평행하니까 지금. 죄다 평행해서 그런 거야. 얘네들끼리 죄다 평행하니까 길이비가 전부 다 2대 1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다 닮음이니까. 삼각형 생긴 게. 평행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에 2대 1 비율을 가지는 같은 기울기의 이 직선이 무엇이겠냐. 지금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고 있나? 근데 이것도 결국은 잘 봐봐. 이거 여기도 또 나와. 여기도 또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거 예를 들어 2대1 비율 찾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직선 구해보시면은 y는 2분의 1x 얼마죠?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이 중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시면은 뭐 어떻게 나올 거야. 뭐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안 구해도 돼.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되는데 얘는 최소한 기울기가 이거긴 할 겁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이긴 하면서 y절편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직선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와 이 직선에서 이 아래 직선까지 거리가 2대 1이 되도록 하는 이 k 값을 구하시면 된다 이거지.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무게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냐인 거고요. 그럼 내가 최소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건 알았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건 확실해요. 왜냐면 요 옆에 AB 직선이랑 무조건 평행이어야 되거든 반드시. 그럼 나 K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T가 2일 때 G의 좌표가 6,5래매. 여기 6 넣었을 때 5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뭔 말인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추론 문제가 이래서 위에 걸 써야 된다, 이거야. 기억을 쓰고, 그냥 얘가 t가 2일 때 확실히 6,5다. 뭔 소리냐? 얘는 2분의 1x 플러스 k일 텐데, 여기 6,5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6,5 넣어가지고 그냥 2 찾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굳이 이 길이비가 뭐 2대 1이니 뭐 이 직선 구하고 저 직선 구하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계산 하나도 안 했죠? 이것도. 계산을 안 했잖아. 뭐 점과 직선 사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게 다라 이거야. 사실 이게 여러분이 좀 지향하셔야 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떠올리는 건 많이 어렵긴 하죠. 이 정도는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인정.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해결이 됩니다. 삼각형 GAB의 넓이가 2분의 9보다 작게 되는 t의 값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G는 무조건 여기 이 직선 위에 있는 거거든? 지금 방금 알아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사실 그냥 고정이에요. 왜냐면 AB랑 얘랑 지금 평행하거든? 그럼 어차피 높이는 얘가 어디 점이 여기 뭐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냥 넓이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넓이를 구해보시면, 직접 구해보시면은 2분의 9가 나옵니다. 넓이 구하는 방식은 그냥 이거 AB 사이의 거리 구하시고, 뭐 A라는 점에서 2분의 1x 플러스 2까지 거리 그냥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2분의 9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2분의 9보다 작아질 수는 없다. 그냥 다 2분의 9다. 질문. 질문 없으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쭉 설명하긴 할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물론 이렇게 하라는 거 맞긴 하죠. 이렇게 하라는 거 맞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라는 점의 좌표랑 Q점의 좌표 그냥 구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내분점 공식 이용해가지고 P좌표, Q좌표 구해. 그 다음에 PQR 가지고 뭐 무게중심 구해. 그리고 2분의 1x 플러스 2에다가 대입해봐. 성립하면 되는, 위에 있는 거고 아니면 없는 거잖아. 그럼 끝이다 이거야 원래도. 그냥 그렇게 계산만 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 굳이 내가 여기서 설명해서 뭐해. 여러분이 계산해보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안목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T대1, T대1 내분되는 상황, 뭐 예를 들어 A 대비 A 대비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이런 상황에서 얘네 둘 사이의 중점은 무조건 중점 이은 여기 위에 있을 겁니다. 증명은 아까 같고요. 잠깐만. 그리고 나 저 영상 찍고 있으니까 그 영상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보내드립니다. 알겠죠?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중점을 지나는 걸 알았다.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이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차피 이 중점과 이 반대편 꼭지점까지를 이을 거야. 여기 위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거든.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위에. 근데 이 중점들이 전부 다 어디 위에 있냐? 이 중점 이은 이 중선 위에, 중선이 아니죠. 얘는 뭐라 그러지? 중점 연결 정리에 나오는 그 선분 위에 있다는 거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PQ의 중점이 반드시 이 중점 두 개를 이은 이 직선 위에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두 직선 사이를 2대1로 내분하는 그 점 위에, 그 직선 위에 이 무게중심들이 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물론 직선의 식 구하고 직선의 식 구해서 걔네들 사이 거리가 뭐 2대1이다 하셔도 상관없지만 기억에 있는 거 쓰자 이거야. 6,5는 확실히 그 직선 위에 있는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 위에서 6,5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여기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게중심이 여기 위에 있는 거 알았으니까 넓이 직접 한번 구해보시면 AB 길이 구하고 A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 그 넓이 구해보시면은 그냥 2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9보다 절대 작을 수는 없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내분이랑 외분 잠깐만 다루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